저는 얼마 전 아이 엄마가 된 3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결혼을 할 줄, 심지어 아이 엄마가 될 거란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요. 요즘 말하는 비혼주의가 바로 저였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 5년 동안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교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 가서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속 시원히 보내보려고요. 남편은 연애 때에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는 워낙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저에게는 연애 때 그런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시모가 엄청 싫어했었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유 참, 누가 보면 너만 남편 있는 줄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긴 시댁인데 적당히 해야지 원. 아들도 등신이지만 아니 며느리 너는 네가 나서서 그만해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이 좋은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며느리 너도 얼른 손 걷어붙이고 집안일 좀 해라. 난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어. 엄마 또 거짓말한다. 엄마가 무슨 내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다 그래. 지금껏 설거지는 다 내 차지였구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갑자기 지영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영이도 아까까지 밤 나르고 다 했잖아. 뭘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설거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처갓댁 가면 그때는 지영이가 하고 여기 오면 내가 해야지. 아이고, 거기 가서도 설거지하고 있게? 아주 내가 등신을 키웠구먼. 예, 지영이 너 뭐하니? 고무장갑 얼른 안 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집에서 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들 귀한 집이니까 이런 거 우리 아들 못 시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애 설거지 시키지 말고 네가 해. 뭐하니? 얼른 안 일어나고. 아, 네네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수환씨, 그냥 내가 할게. 어머님이 수환씨 설거지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러신가 봐. 얼른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과일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 너는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있냐? 남자는 하늘 몰라? 연애할 때야 뭐 반말이든 뭐든 상관없다만 결혼하면 남편을 떠받들어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 너네 엄마한테 내가 좀 전화 걸어야 되겠네. 어떻게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안 하던 말이나 하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너네 엄마가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진짜 엄마 이러지 마. 나 지영이 보기 창피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지영이랑 내가 치울 테니까.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하지 말고.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네. 시모는 대놓고 불편한 티를 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잘 막아주곤 했고 처음에는 대놓고 저에게 뭐라 하시던 시모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놓고는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이 없는 곳에서 혹은 전화통화로 시집살이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보고 자꾸만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 요즘은 아기 낳으면 다 클 때까지 1억은 든다던데. 우리 집은 한 명으로는 부족한 거 알지? 한 서너 명은 낳아야 우리 집 대를 이을 거 아니니. 하여튼 돈 잘 모으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나한테 맡겨. 수환이한테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이 집도 내가 모아가지고 산 거잖아. 우리는 대출 그런 거 없어. 엄마, 월급을 왜 엄마한테 맡겨?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전에야 돈 모으는 걸로 금방 집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지영이가 그래도 이쪽으로 꼼꼼하게 잘해서 알아서 잘할 거야. 아까 들었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진짜 많이 모았어. 다 지영이가 잘 관리해서 그렇지. 그래 뭐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말은 뭘 못하니? 이렇게 나처럼 돈 모아서 집을 사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통장에 얼마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말을 못해. 어쨌든 니들은 둘이 벌어서 알뜰살뜰 살아야 하잖니. 직장도 다니는데 언제 돈 관리까지 하겠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준다는 거지. 뭐 내가 너희 돈 떼먹겠니? 엄마가 돼서 더 잘 관리하면 관리했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딱 정해진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나 밖에서 함부로 돈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잘 알아보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돈을 조금 벌다가 우리 아들 돈까지 더해지면 이게 씀씀이가 또 커진다니까. 네 돈 적게 벌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 아들 월급이 너보다 더 많긴 하잖니. 그러면 자기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 하여간 네가 알아서 한다니 뭐 어쩌겠니. 나중에 돈 관리 못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맡겨.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 시모가 돈 관리를 해줬다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에서 자기 용돈만 빼고 다 보내줬는데도 그 돈 반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 쓰셨다면서 남편도 시모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아마 시모는 경제권을 손에 쥐고 저까지 쥐락펴락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모는 어떻게든 절 쥐어잡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딱 시모 눈밖에 날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쉬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모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누워있는 거냐? 해가 중전에 떴는데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쩌니? 집안 청소는 다 했니? 너 저번에 보니까 쓰레기통도 안 비웠던데 그런 거 매일 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거 아니니? 오늘 바깥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 창도 좀 닦고 창틀도 오늘 좀 닦아. 바닥은 그 이상한 기계로 닦지 말고 손걸레질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힘줘서 빡빡 닦아야 바닥대도 지고 깨끗해지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시작하렴. 어머님, 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 휴직한 건 알고 계시죠? 당분간 좀 쉬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청소하고 손걸레질도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 퇴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집안일을 무슨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 원래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이제는 일도 쉬고 있는 마당에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누워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남편도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널브러져 있으면 꼴도 보기 싫단다. 깔끔하게 집도 정리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있어야 아늘 맛도 나지. 너 그렇게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아들이 너 좋아하겠어? 네? 어머님, 저 아파요. 몸이 아파서 지금까지 쭉 일했던 직장도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인형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픈데 화장까지 하고 앉아있어요. 왜 못하니? 나는 애 낳기 전에도 화장 잘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너 신혼이니까 남편이 봐주는 거지? 몇 달만 지나봐라. 밖에서 얼마나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그렇게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누워있으면 누가 봐주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기도 하지만 결혼 선배잖아. 다 내가 알아서 너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그렇게 퍼질러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정신 차려라. 고열로 일어날 힘이 없는 날에도 시모는 어김없이 아침마다 전화와 아직도 누워있냐며 호통을 치셨죠. 전화를 안 받을 때에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직접 찾아와 집으로 오시곤 했는데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도 일을 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모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죠.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너는 참치, 스팸 이런 거 이렇게 쟁여다 놓고 먹냐? 사람이 채소, 고기 이런 거 직접 사다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저런 가공식품 먹으면 수명 줄어들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거 싹 다 버려라. 이런 거 집에다가 두지 마. 집에 두면 자꾸 손이 가서 먹게 되고 그리고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통에다 담아두면 맛없어서 먹을 수가 있니? 어머님, 그거 저번에 주신 거잖아요. 남편이 그거 잘 먹는다고 가지고 가서 두고 먹으라고 하셔서 거기 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바로바로 해먹는 반찬 좋아해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만 먹고 새 반찬 해 먹고 있어요. 참치나 스팸은 남편이 자기 먹겠다면서 사두는 거라 어머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됐어. 아들이 안 먹다 보니까 먹는가 보구나. 이런 거 옆에서 안 된다고 말려야지. 네가 남편 건강 생각을 안 하니까 아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는 거 아니니? 에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나쁜데. 이불은 언제 빨았니? 이불도 2주에 한 번은 빨아야 하는 거 알지? 힘들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먼지며 이것저것 다 쌓이니까 이불도 2주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빨래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피부가 엄청 예민하잖니.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는 할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불을 바꿔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차라리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시모가 많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가끔씩 다툴 때는 항상 시모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점점 제가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당신 도와주시려고 3시간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당신이 참지 않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거야?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쉬는 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오시는 거야. 난 당신이 너무 엄마한테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날 위해서 온다고? 어떤 걸 보고 그러는 건데? 오셔서는 뭐하고 가시는지 알아? 음식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아픈 몸 생각은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셨어. 매번 오셔서는 빨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까지 맡아보시고. 맞아, 당신 말이. 내가 어머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알아? 알아. 당신 엄마 온다고 하면 엄청 신경 쓰는 거. 그래도 당신 아프다고 엄마가 바리바리 재료들 다 싸와서 반찬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당신 요리를 잘 못하니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건 아닐까? 난 당신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건 당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오셔서는 내가 누워있지도 못하게 하셔. 집안일 다 내가 하는 거 지켜보시고 하루 종일 한 번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건 알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일 그만두기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셔가지고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한다고 하셨는데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아프다고 잤다며. 음식도 보니까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이 끓여놓았던데 저게 당신이 한 거라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은 전혀 다른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남편에게 하는 말과 저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하루 종일 저희 집 집안일을 하느라고 힘들다며 말을 했었고, 저에게 와서는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셨던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음식을 만들 때 간부터 재료, 자르는 모양까지 다 간섭하셨고, 그러니 집에 와서 해놓은 걸 보곤 남편도 시모의 말을 믿었던 거였어요. 시모는 그걸로만 그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를 하셨죠. 빨래 다 돌렸니? 예, 좀 앉아서 쉬자꾸나.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쉬지를 못해, 쉬지를. 에휴.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가면 대접받고 산다던데 나는 이게 뭐람? 너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 알지? 왜? 예전에 우리 수환이 동창 아줌마 있잖아. 이번에 걔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살뜰하게 챙긴다고 하는지 나한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아, 그 남편 초중학교 동창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거의 이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젠가 남편이 동창 지금 별거하고 있다면서 연락 왔다고. 거기 시어머니가 자꾸 그 집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해가지고 이혼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집 나가버렸다던데. 혹시 그 집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아니고 하여튼 있어. 내 동창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매일 며느리가 반찬 싸다 나르고 한다더라. 아유, 나는 몸복이 터져가지고 내 집 말고 며느리 집도 청소하나 몰라.
네가 나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살림 똑 부러지게 잘할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살림 잘하기로 유명하잖니. 그래요? 하긴 저도 제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라고 집도 해줘. 살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말엔 도우미도 보내줘.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우는 돈도 주겠다면서 엄청 지원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게 복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걔는 한평생 살림 안 하니 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머님이 굴려주시니 금방 살림 늘겠죠. 주변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절 까내리려고 했지만 저에겐 그다지 큰 타격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모에게 잘하는 며느리들은 시모도 좋은 사람인 적이 많았고, 며느리가 못한다고 하는 집안은 시모도 그만큼 엉망인 집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비꼬면서 하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남편에게는 와전돼서 전달됐죠.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며칠 내내 저와 말도 잘하지 않았죠.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도 통 안 좋고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나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새벽에도 자꾸 일어나서 한숨 쉬잖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해결해야지. 무슨 일인데?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준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도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충격 받으셨어. 당신한테 별말 안 하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 요즘 어머님 집에도 안 오시고 나는 당신이 시댁에 잠깐 일이 생겼다고 하길래 그래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야? 왜? 내가 뭘 했다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건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엄마한테 다른 집 시엄마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교했다며. 거기다가 내 동창 며느리 집 나간 이유 아냐면서 시엄마가 자꾸 집에 들락날락하니까 집 나간 거라고 알고 있냐면서 말했다던데 이게 사실이야?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편하게 살림 안 하고 사는데 자긴 복 받았다면서 이렇게 아픈데 집안일까지 하라니까 뭔 복이냐면서 비꼬았다며.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신 거야? 뭐 당신도 그렇게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내가 뭘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런 얘기 내가 꺼낸 건 맞지만 애초에 내가 왜 그런 걸 말했는지는 안 물어봤어? 내가 뜬금없이 말했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더 실망이다. 시모는 남편과 저 사이까지 이간질시키고 있었고 남편에게 그동안 얘기를 다 해주면서 오해는 풀 수 있었지만 시모는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제가 한 얘기를 이상하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편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관리사무소에 택배를 맡겨놓은 게 있어서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절 처음 보는 관리사무소 사람이
갑자기 시모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아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작실한 남편에 거기다가 좋은 시어머니까지 두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모님 댁 어머님 덕분에 음료수 잘 마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식혜도 만들어다 주시고 정말 좋으시겠네요. 요즘 같은 시어머니들은 다들 각자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도와준다고 오셔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네? 그게 무슨... 식혜라면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식혜를 여기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아, 그거 저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만들어다 주신 건데 없어져서 한참 찾았었는데 어머님이 여기 가져다 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 청소랑 빨래를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저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고선 인사드렸는데 며느리네 집 청소랑 빨래 해주려고 3시간 거리 걸려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도 없이 버스 타시고 여기까지 오신다던데 많이 몸이 편찮으신 거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도와주려고 와야 마음이 편하시다며 저한테도 며느리 불쌍하다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더 들어보니 친정에서 보낸 과일이며 고기며 어머님이 다 챙겨서 관리사무소, 옆집까지 다 챙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느리 집 빨래, 청소를 다 해주고 있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었죠. 실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것도 남편이 쉬지 않는 날만 골라서 오셔서는 아파 누워있는 저에게 운동해야 한다며 억지로 일으키고 매번 대청소를 시키셨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사 시어머니로 말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남편도 왜 시모의 말을 믿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마주치는 동네 주민들이 다들 시모 칭찬을 했으니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했던 거죠. 시모는 정말 철저하게 저에게만 다른 사람이었고 심지어 전화를 할 때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죠. 옆에 수환이 없지? 아들이 들으면 좀 신경 쓸 얘기라서 말이야. 원래 이런 건 여자만 알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저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뭐라고 하길래 말을 못했거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혹시 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니? 설마 너 아이가 안 생기는 몸이라서 미리 애 안 낳는다고 한 건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를 낳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머님,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네가 네 몸 괜찮은지 어떻게 아니? 가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이렇게 쉬면서 생활비나 축낼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가서 아이라도 갖는 게 낫지. 이게 뭐니? 임신이라도 하면 주변에 그래도 임신해가지고 집에 있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다들 날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알기나 해? 너 몸 아파서 쉬고 있다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호랍이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하게요. 어머님,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절 욕한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그리고 남편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활비 똑같이 내고 있다고요. 누가 생활비를 안 내요? 그럼 네가 일을 안 하는데 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아유, 내가 우리 아들 딴 년 먹여 살리라고 지금까지 애쓰게 키운 거 아닌데. 에휴, 아님 눈치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쯤 손주라도 안겨줬으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겠니? 에휴. 전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고 더 이상 해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고 있었고 냉전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몸이 괜찮아지면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허리를 다친 시모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짐 싸고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네 시아버지는 어차피 거기서 일해야 하고 내가 밥시중 들어줄 몸 상태도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살고 너 이제 몸 좋아졌으니 다시 일한다고 한 거 아니니? 그럼 일하지 말고 내 병시중 들어야지. 내가 3시간 거리 여기 오느라고 아픈 거야. 몸이 안 좋은데 사고까지 나니까 이렇게 허리도 다치고 못 쓰게 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일 시작했고 집에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여기 계시던지 내려가시던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환 씨한테 말하시고요. 지금 수환 씨 출근했고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어머님 여기 와 계신다고 하면 저는 나가서 지낼게요. 뭐? 너 지금 나가서 지낸다고 한 거냐?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너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디?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나가서 지내겠다는 소리가 나와? 아픈데 직접 모시러 가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너네 친정에서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제 친정 욕보이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제 친정 그렇게 욕보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한번 상의 없이 이렇게 무작정 오셔도 되는 거예요? 일 시작했다고 남편한테 뻔히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사고 저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있으면서 굳이 저한테 병시중 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저 못합니다. 못해? 싸가지가 파가지구만. 너는 시어머니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니? 당장 그 집 안 내려놔.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랑 앞으로 못 살아.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우리 아들 내 말만 들을 텐데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전 시모의 말을 듣고선 기가 막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근했던 남편은 10분도 안 돼서 허둥지둥 맨발로 뛰어와 서류 한 장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는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청구가 되어 있었죠.
전 이미 시모가 이런 식으로 집으로 찾아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엄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지금껏 주변 사람들한테 싹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는 알아? 엄마가 왜 여기서 살아? 당장 나가! 나 앞으로 엄마랑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아빠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니? 엄마가 나 좋으라고 그랬겠어? 다 너 좋으라고 그랬던 거지? 나 좋으라고? 그래서 멀쩡히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이렇게 깨트려 놓으니까 행복해? 아들 마음 찢어지게 하니까 행복하냐고? 엄마, 와이프가 이혼하지. 엄마 때문에 이혼 소송했어. 이것 좀 봐. 엄마 허리 다쳤다며. 우리 집 청소하느라 허리 디스크 생겨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나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평생 요양해야 한다며. 근데 이거 뭐야? 엄마 다친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까지 와이프가 했던 말 다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허리가 진짜 아파. 아들, 엄마가 허리가 정말 아프고 솔직히 디스크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아픈 건 맞아. 병원에서도 나중에 아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왔잖니.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갔으니 아플 수밖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나 다 들었어. 엄마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전화 통화하는지 다 들었다고. 그리고 엄마 집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했잖아. 나 그것도 다 봤어. 우리 집 CCTV 달았거든. 와이프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내가 이상해서 달았는데 엄마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 힘없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와이프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엄마 그거 보면 절대로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했어. 당장 나가.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동안 여러 번 남편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자 속으로 계속 삭혔고, 결국 그게 터져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선 집에 보안 CCTV를 달아뒀답니다. 그걸 몰랐던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촬영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전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섰어요. 한 달의 유예 기간 동안 남편은 누구보다 정성으로 저를 돌봤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댁과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중에서야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저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우리 아들 뺏긴 것 같은 기분에 그랬던 것 같아. 사실 네가 미웠던 건 아닌데 나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마 아들이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애라 더 마음이 못돼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고 있지?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어. 혹시 수환이가 별말은 안 하니? 다름이 아니고 네가 조금만 수환이 설득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거 아시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말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거고요. 차라리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애초에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남편은 절 괴롭힌 것보다 속였다는 거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니. 혹시 네가 중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 날 정말 미워하겠지만 그래, 평생 네가 날 시어머니로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천륜은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보네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제 탓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시면 직접 찾아가셔서 저랑 이혼하고 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도 아들이 말 안 들으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겠죠. 앞으로 아주머니랑은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안부 인사도 드리고 싶지 않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시모에게 전 모든 정과 미움까지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며 말했고, 저희는 그 사건 이후 3년이 지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연을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한결 낫네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가 호텔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쳤고 10년이 지났어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에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줬던 그런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더 좋은 남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었고 옳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했고 풀어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저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여자인 저로선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 기복이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주차를 지하에 해두는데 그날은 지상에 주차를 해뒀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이 먼저 반응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차 시동을 건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뒷좌석도 아닌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태우는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처음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이 보였었죠. 서로 결혼한 사이일수록 남녀 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본다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남편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도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상황이라 많이 놀랐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새벽 2시야.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았더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야? 아, 뭐라긴. 이랬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 야근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몸에서 지금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해서 다녔잖아. 오늘은 회사 일도 늦게 끝났고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저녁 한 끼 먹으라면서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셔서 직원들과 저녁까지 먹고 온 거야.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나만 손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집 앞 주차장에서 여자와 웃고 떠들며 차에 올라탔던 걸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는데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냥 퍼질러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차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찾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로 차 안에는 좀 전에 남편의 몸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지더군요. 남편의 차가 대형 SUV 차량인데 뒷좌석을 눕히면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향수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블랙박스에 계속 눈길이 가서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눴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과장님 와이프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 임신은 무슨.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결혼 초라서 바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었어. 나도 서대리 만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정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 조용하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말이 다르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행동을 해야 잘만 난다는 걸 알겠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까지 조용하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애교로 감정을 녹여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동성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대리는 집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너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었고 이런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집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이미 질려버려서 같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 여자는 끼가 있어야 돼.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까? 서대리 피곤할까봐 내가 미리 뒷좌석 눕혀놨고 자리까지 전부 세팅해놨거든. 여긴 차량도 안 다니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흔들리는 블랙박스와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녀의 목소리는 결국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옮겨놨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놓아버릴 뻔했던 이성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늦겠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전날에 봤던 그 여자를 차에 태워준 뒤 같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게 되었고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맞아주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의 차에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생생한 대화를 듣더니 경악을 했고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 된 게 오로지 내 아들 탓만 있을까? 영상에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너에 대한 불만이 가득 들어있잖아. 여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거 같다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보통 여자는 애교도 많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너무 무뚝뚝하고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나 같아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겠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된 거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혼해야지. 네가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여자굿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떠돌아? 네 시아버지는 여태껏 속썩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만큼 내가 내조를 잘해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 입에서 아들 자식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차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영상 보여준 거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밖에 모르셔서. 맞아요. 저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은 헤아려 주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이가 이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이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간 여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을 찢어 밟아야 속이 후련한 거냐?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아직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성격을 보아하니 내 아들과 아주 찰떡이네. 너랑 이혼하면 당장 그 여자랑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차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혼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란 거겠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서로 크게 피해본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서로 좋게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피를 보려는 거야?
위자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망치게 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너 정말 돌았구나. 지금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가 그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 거고 그 사람과 놀아난 그 상간녀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순 없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당장 그 핸드폰 내놔라.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증거물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내보내주도록 하마. 여보, 가서 현관문 걸어 잠가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아,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현관문 잠그래도 너는 어딜 일어나니? 내가 방금 하는 말 못 들었어? 증거물 전부 토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몬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뺏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부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크게 화를 냈고 시부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몬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몬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저에게 뺏은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작하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방금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이 영상을 들고 너희 회사로 찾아가려 했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문제로 불명예 퇴사하면 앞으로 다른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차 안에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상황 정리 빨리 하고 너희 둘이 엮어주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를 캐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해야죠. 그럼 지금 집사람 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해? 당신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 아, 여보세요? 서대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들어오라셔. 현관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서대리 아주 좋게 보고 있어. 빨리 올라와.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분노는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고 잠시 뒤 상간녀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부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시모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살림차리라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왜 상간녀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여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정신 나간 여전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시모가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어요.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시모의 양뺨에 손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모는 또다시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저도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 뺨에 손을 올리자 꼴에 자기 엄마라고 손을 올렸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진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차라리 모두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고 온갖 시댁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사정없이 전부 집어 던지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고 거품 물며 상간녀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아내어 버린 저는 평생을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끝내 남편의 회사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문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두 연놈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터라 그 인간들을 잊고 저만의 발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인간들을 징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 만에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두 모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졸업하고 형편없는 건 똑같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자판기 커피 마시냐? 10년 전에도 자판기 커피만 달고 살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구나. 아 맞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한참 못 살았었지.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었는데 10년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었겠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이런 큰 호텔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여기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거든. 오늘 최종 면접 합격받고 들어가는 길이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긴 500원짜리 자판기 퍼마시는 싸구려 인생이 뭘 알겠소? 이거 루아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에 파는 커피인데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상으로 마실 수 있거든. 오늘 우리 엄마 호텔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최종 면접 합격한 기념으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너는 옷님은 꼬락서니를 보니 아직까지 인생길 피려면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얘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때 생각 안 나? 집안 물건 죄다 부숴놓고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는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최종 면접 합격을 결정한 날이라 대면 면접 보느라 좀 걸렸어. 아유, 또 자판기 커피야? 당신이 하도 들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긴 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자주 마시는 거 안 좋아. 호텔 안에 카페 있는데 거기 편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많이 배고프지?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오늘 최종 면접 합격 면단에 혹시 도영훈이라고 있었어? 당신이 직접 대면 면접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합격한 것 같아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영훈 씨라면... 9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절실해 보이더라고. 면접장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바람피워서 9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어필해서 인상 깊었지.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보단 열정이잖아. 그래서 그 용기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오늘 대표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건 왜?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저 도용훈 씨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전남편이었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잖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겪어봤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싫어하실 거 아냐. 그리고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인데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잠깐만. 당신이 지금 부사장님 배우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분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부사장님 사모님이면 걸치고 있는 옷도 명품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자판기 커피 마신 거 쪽팔려서 둘이 짜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10년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제 아내 맞고요.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어때서요? 이 사람 취향이라 가끔 한두 잔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입는 옷이 싸구려면 그 사람 인생도 싸구렵니까? 부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부사장님 같은 높으신 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입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미안했어. 10년 만에 얼굴 본 거라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으면서 그게 반가운 표현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정말 한심하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까지 면접이나 보고 다니지. 나는 너랑 이혼하고 이런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만약 내가 참고 살았으면 내 인생도 끝장났겠지. 여보,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 식사나 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고 싶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내 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많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아들한테 약속했다고. 면접 합격하고 들어갈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닐 필요 없다. 더 좋은 곳에서 면접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여기 부사장과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 엄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신세 한탄하시면서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요즘 들어 자꾸 오락가락해서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니까. 거기는 절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왜 끼어들어요? 엄마만 빠져도 짐스럽지 않고 내 인생 필 수 있다고요. 아이씨, 이런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왜 끝까지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전시모는 전 남편의 막말에 순간적으로 뺨을 올렸고 전 남편도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을 한탄하더니 전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두 모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 밖으로 내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잖아요. 사실 지금의 남편도 초혼은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바뀐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일하는 호텔 앞에서 시위하듯 일 좀 시켜달라며 애원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경찰이 몇 번이나 중간에서 막았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네요. 평생 두 모자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았던 제 인생을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어려서 정말 단짝 친구인 동네 친구가 있었고 어려서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집안 배경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랐던 저와는 다르게 정말 가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 정도로 제 피부치처럼 여기며 지내기 시작했죠. 내 동생 먹을 것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경혜야. 네 덕분에 굶주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가족한테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항상 양보해주고 먼저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다. 아니야. 우린 자매나 마찬가지잖아. 언제든 나한테 기대. 우리 우정 알지? 나이 먹어서도 우리 우정 영원하기다. 당연하지. 우리 우정은 죽을 때까지 영원할 거야. 나한테 네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너는. 친구와 그렇게 전 평생 우정을 다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에 쫓기는 삶이 돼버렸고 운명은 얄궂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한참을 못 사는 친구네 집은 갑작스러운 땅 개발로 인해 돈방석에 앉아버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절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 사람이 가려진다고 할까요? 제가 자매라고까지 믿었던 친구는 어느새 칼날이 되어 절 겨누더라고요. 엄마 아빠 서울로 일하러 가고 지금 동생이랑 이틀째 못 먹었는데 혹시 우리한테 줄 음식 같은 거 좀 있을까? 부탁할게. 어머,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밥 동량이라고 하나? 경혜야, 일을 하고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 너도 참 인생 쉽게 살려고 한다. 너희 집 망한 건 안타깝지만 아무 물정도 모르는 네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인생 쉬운 거 아니니까 얻어먹을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발로 뛰며 돈을 벌어. 너 정말 내 친구 맞니? 내가 그렇게 너 어려울 때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어쩜 너는 친구라는 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친구였나? 난 한 번도 널 내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 거라고 착각 마. 너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널 따로 왜 챙겨주겠니? 이제라도 이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넌 좀 배울 필요가 있어. 그동안 부잣집 공주님으로 많이 누렸으면 고생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널 위해서란다. 집안이 망한 것도 서러운데 믿었던 친구는 저렇게 돌변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일을 하러 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운 사정을 듣고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답니다. 친구와 한 집에서 있으면서 식모살이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만 그땐 저의 선택지는 없었어요.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최대한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했거든요. 경혜야, 얘가 참 철이 없지? 자기가 너한테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에휴, 아줌마가 너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갈 데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 방에서 동생이랑 묵으면서 우리 집안일도 봐줘. 아줌마가 돈은 넉넉히 챙겨줄게. 동생도 동생이지만 너도 얼른 돈 모아서 학교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네가 우리 딸 챙겨준 거 아줌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줌마, 감사합니다. 수정이가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아줌마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해요. 그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자기 어려울 적 생각 못하고 쟨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말. 불편하지 않게 아줌마가 중간에서 조율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내. 그래야 엄마 아빠도 얼른 돌아오시고 동생 학교도 보내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갈 데도 없고 동생이랑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네가 우리 힘들 때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고 챙겨줬니? 아줌마도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니까 힘내자. 그렇게 아줌마의 배려로 전 그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늘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혼 한 번 내지 않는 아줌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5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고 어느새 제 나이도 20대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대로 식모살이만 하다 너 늙어 죽는 거 아니니? 아, 맞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장 봐가지고 맛있는 식사나 차려. 아주 귀한 손님이 올 거거든. 아, 너도 아는 손님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 할 거야. 알겠어. 대충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놓으면 장 봐서 준비해 놓을게. 그래도 이왕 먹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잖아. 이런 걸 일일이 내가 얘기해 줘야 하니? 그건 가정부인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얘가 센스가 없어도 어쩜 저리 없어? 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과 영 딴판이 되어 있었고 전 오히려 친구에게 식모살이를 해가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손님 초대가 있던 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어려서 서로 좋아 지내던 동네 오빠가 친구의 결혼 상대로 집에 온 것이었고 동네 오빠도 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절 물먹이더라고요. 이젠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모습에 자존심이 정말 상해버렸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는 자존심을 세울 용기조차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만 들었답니다. 아, 둘이 알지? 오빠, 경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집이 망해서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말없이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됐네. 경혜, 오랜만이야. 뭐하니? 오빠가 인사하는데 나 오빠랑 결혼해. 뭐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오빠,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거 다 경혜가 차린 거예요. 경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음식이 늘었는지. 아, 그래. 경혜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구나. 경혜야, 많이 고돼 보인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오빠는? 얘가 뭐가 빠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얘도 엄청 고마워해야죠. 식모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 친구는 옆에서 조잘되었지만 동네 오빠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날 오빠가 돌아간 뒤 전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노력했는데 이런 모습을 좋아했던 사람에게 들키니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친구가 계획적으로 꾸민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말 너무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오빠는 나랑 그렇게 좋아했던 사이인 줄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니?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넌 어려서 늘 다 가졌었지? 넌 날 동정했던 거야.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는 줄 아니? 불쌍한 날 옆에 두면서 넌 우월감을 느꼈겠지. 지금 내가 그렇거든. 난 널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내가 했던 모든 진심들을 넌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절대 듣지 않겠지.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이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결혼 축하해. 전 친구에게 이 말을 남기고 아줌마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대가 넘었던 터라 서울에 올라가 부모님도 만나고 격리직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5년의 식모살이를 끝으로 그 집에서 나오던 날 기차역에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아주머니에게 느낀 이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경혜야, 아유, 이거 가져가라. 그동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경혜는 어딜 가도 정말 잘할 거야. 싹싹하고 착하고. 그리고 우리 수정이 많이 미워하지 마. 애가 참 너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저런 감정까지 생겼나 보더라. 언젠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줌마한테 간간히 연락 줘. 알겠지? 이거 꼭 가져가. 아니에요. 그동안 월급도 넉넉히 주셨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줌마. 마음만 받을게요. 어허,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지. 이건 고영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지난 동네 아줌마가 널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경혜는 정말 잘 살 거야. 아줌마가 그렇게 믿어. 서울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꼭 연락해. 한사코 됐다는 저의 말을 뒤로하고 아줌마는 그렇게 큰 돈을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그 돈은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도 남는 돈이었는데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그동안 아줌마가 해주신 은혜와 감사함에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바쁘게 지내던 중 우연히 고향 친구에게 친구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모질게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그런 심보를 가지니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수정이네. 쫄딱 망했잖아. 졸부가 그럼 그렇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 그 집이. 수정이 남편도 갑자기 가난 걸려가지고 죽고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편찮으시지. 말도 마. 아주 난리라니까, 그 집. 아, 그래? 아주머니 보고 싶은데. 아, 수정이 안 되긴 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 안타깝네. 뭐가 안타깝니? 수정이 그게 돈방석에 앉자마자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다 지가 돌려받는 거야.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래, 사실 나도 수정이 많이 미운데 창석 오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좀 안타깝네. 수정이 마음도 어떨지 상상이 가고. 이래서 사람은 다 돌려받는 거야. 하여튼 걔 이제 내리막길 걸을 일만 남았다니까. 아유, 고소해 죽겠네.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친구의 말에 마음속으론 격하게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중간에 저에게 잘해주었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지만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묻어두었죠. 그리고 전 가난하지만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고 결혼도 하여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없는 살림살이 확 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사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유, 그래도 남편이 넌 그렇게 다정하니까 참 좋겠다. 너랑 네 애들밖에 모르잖아. 어쩜 그리 시집을 잘 갔니?
지금 돈 없는 건 나중에 다 벌면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 너네처럼 착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니까. 에이, 너도 잘 갔으면서. 우리 신랑 정말 착하지. 가정적이고. 게다가 정말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니까. 그때 그 동네 오빠랑 너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야. 우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오빠가 널 좀 좋아했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수정이 잘 지내려나? 벌써 우리도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은 하네. 뭐 걔야 그 심보로 어디 가서 잘 살겠니? 다 지가 돌려받는 거지. 난 아직도 걔가 너한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에휴.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수정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줌마도 한 번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는 게 확 나아지지 않아서 찾아뵙기도 뭐하네. 수정이도 만나기 그렇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뭐. 그래도 가끔 아주머니 때문이라도 친구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잘 지내고 있나? 아프진 않나?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려나? 중간에 아주머니를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집이 망했다는 그 이유로 소식을 땅 끊고 고향을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찾을 순 없었어요. 저 역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딱 봐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야, 수정이. 놀랐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정말 염치 없는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쩐 일이야? 그러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 놀랐네.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잖아. 성은이한테 물어봤어. 간간히 성은이랑은 연락은 했거든. 너 잘 살고 있다고도 들었고 그땐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됐고 난 너한테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서로 피차 얼굴 보고 웃으며 안녕하는 사이는 아니잖니? 나 들어가 볼게. 아, 잠깐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영안실에 계시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너한테 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참 염치 없는 거 알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너만 생각났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어이없는데 한 번만 봐줄래? 지금 엄마 시신도 수습 못하고 이런 얘기할 사람은 없고 나 되게 웃기지.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절실하거든. 친구의 말에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의 앙숙은 엄청났지만 아줌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용서되진 않았지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절대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애들이 대학 입학을 할 때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터라 저 역시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저할 수 없었어요. 그게 아줌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주면서 응원해 주었고 그런 남편에게 더욱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한 저의 행동에 정말 머리를 조아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 돈이면 그래도 장례는 치를 수 있을 거야.
나 잘 찾아왔어. 아줌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야지.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됐어. 네 사가 받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줌마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 편히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다 갚을게, 경혜야. 예전처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돈은 꼭 갚을게. 아니, 됐어. 갚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너 마음 잘 추스르고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앙숙 사이가 깊어도 이 정도 응원은 해도 되는 사이잖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악물고 살아. 전 친구의 사과를 뿌리치고 홀어머니 장례비가 없어 시신도 못 거두는 친구에게 아등바등 모은 제 적금 800을 깨서 건넸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아줌마에게 죄송하다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인사드리니 마음은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웠던 친구였지만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절 찾아왔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미움을 모두 내려놓고 친구가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용기 내서 잘 살아. 그리고 뭐래도 넌 악바리가 있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아. 난 그럼 갈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믿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진심이야. 정말 고마웠다. 발인까지 마치고 친구는 고마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소식을 알고 다른 친구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친구 욕을 했지만 저만은 욕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무슨 심정이었는지 잘 알았거든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한들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가시는 길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 덕분에 아주머니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게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염치도 없는 게 어떻게 널 찾아와? 내가 그날 장례식에서 너 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성은이가 알려준 거라며? 성은이한테 다 들었어. 너한테 장례비도 달라고 했다고. 진짜 걔 뻔뻔한 거 유명하다니까. 됐어.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리고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나도 해야 맞는 거야. 넌 정말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맨날 손해만 보고. 아유, 너 네 아들 등록금 어쩔래? 뭐 식당 같은데 값을 알아봐야지. 남편도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흥분하지 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친구에게 모두 줘버렸기 때문에 전 이리저리 돈을 알아봐야만 했고 그렇게 백방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일을 했던 식당 사장님의 도움으로 가부를 받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 수년이 지났어요. 한참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고 여전히 식당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 예약 테이블에서 저 좀 불러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아, 저기 4번 테이블에서 경혜씨 찾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보면 서빙을 아주 잘했나봐, 경혜씨가.
얼른 가봐요. 아, 네. 이름까지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직접 절 찾아주시고 제가 오늘도 서빙 잘해볼게요. 아주 본세가 엄청나더라고. 오늘 팁도 받을 것 같아. 경혜 씨가 일 한번 엄청 잘하니까 이런 손님도 다 있네. 사장님의 말에 예약방으로 들어간 순간 한 페도라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고 그 명함을 내밀고 제가 받는 순간 기구한 내 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전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야, 경혜야. 미안하다. 지금에서야 찾아와서. 정말 바쁘게 지냈어. 너한테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여전히 넌 열심히 살고 얼굴에 구김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경혜야. 아니, 너는... 그리고 내가 여기 일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건 그렇고 넌 잘 지내고 있었니? 하긴 이 정도면 잘 지냈겠지. 왜 이제 찾아왔어? 그러지 않아도 네 소식 정말 궁금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안심이고 마음이 놓인다. 저에게 명함을 건넨 건 다름 아닌 수년 전 저에게 엄마의 장례비를 요구했던 한때 제가 자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고 명함엔 어여시 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직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갑작스럽게 커진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얼떨떨해하고 있자 사장님을 불러다가 저와 얘기를 하겠다고 따로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제가 일하는 시급은 본인이 주겠다고 하면서 사장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죠. 정말 네 생각 많이 났어. 참 철없이 어릴 때 내가 너한테 못되게도 많이 굴었지? 미안하다. 너 그렇게 우리 집 일 관두고 서울로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엄마한테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는데 너한테 못되게 하고 나 벌 받았지 뭐. 남편 죽고 엄마 아프고 아빠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부자 된 집, 그 집도 망해버리고 진짜 다 벌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네 생각만 나더라. 그래도 염치 없으니까 찾지도 못했는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니까 너만 생각나는 거야. 나 참 웃기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보고 그때 반성 진짜 많이 했고 다짐했어. 너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아줌마한테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어찌됐던 너한테 꼭 갖고 싶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널 외면했지만 이젠 아니야.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 친구는 절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제 어릴 때 친구로 돌아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친구의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이 나면서 서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저에게 8천이라는 돈을 입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자 친구는 저에게 한마디 하였어요. 네가 나한테 어려서부터 베풀어준 값어치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 네가 나한테 준 800만 원이 너한테 어떤 돈인 줄 나 알고 있었어. 너도 빠듯이 살면서 모든 돈을 내어줬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너한테 부끄럽고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나더라. 그래도 이 돈은 너무 커. 8천이라니. 됐어. 너 또 제기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막 쓰는 거야?
이제 너 혼자인데 돈도 저축하고 잘 살아나가야지. 이런 돈 나한테 주면 되겠어?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이 돈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한테 정말 잘할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또 누가 있니? 남편 죽어, 자식이 있어, 챙길 부모가 있어. 그냥 나한테 이제 자매 같은 너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받아둬. 너무 부담스러워 한사코 거절했지만 친구는 꼭 받아달라며 돈을 주었고 염치 없게도 어려웠던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아있던 저희 집 빚을 해결할 수 있었고 딸의 고등학교 밀린 학비도 낼 수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보상이라도 받듯 친구는 저희 집도 이사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저희의 삶도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 또한 공장 생산직에서 친구의 회사 중요 자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너무 과하잖아.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 너한테 내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어렸을 적엔 철 없었다고. 이제 다 갚으며 살 거야. 그리고 네 신랑 그 머리로 그렇게 일하는 거 너무 아까워. 너 때문이 아니라 네 남편 능력 보고 스카우트 한 거니까 그리 알아. 다른 회사에서는 학벌 때문에 취직이 안 됐을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학벌보단 능력 중심이거든. 그래서 스카우트 한 거야. 부담스럽게 생각 마. 내가 바보니?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회사에 취직시키게? 네 남편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해 가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고맙고 염치가 없어. 염치 없다는 말 하지 말랬지? 난 너한테 모든 걸 줘도 안 아까워. 이게 내 진심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안하고. 친구는 본인이 한 말은 다 지켰어요. 남편은 어느새 친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이 계속 인상되었고 전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집에서 주부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친구에게 고마웠고 미안했지만 저에게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였어요. 너 아니었음 엄마 시신도 못 거둘 뻔했고 어렸을 때 너 아니었음 난 이미 배 굶고 죽었을지도 몰라. 이 정도 돈? 너한텐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미안하고 그래. 고맙다. 사실 네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사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 나도 참 옹졸하지? 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고마우면서도 이런 게 익숙해질까봐 또 겁나는 거 있지?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돼. 충분히 너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 힘으로 할게. 그렇게 전 친구가 마련해준 삶을 토대로 제가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와 식당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작은 기사식당을 열었습니다. 음식 손맛이 있던 저로서는 그래도 식당은 잘 되었고 나름 돈도 많이 만질 수 있었어요. 아유, 이 근처 기사식당 중에 깔끔하고 맛있는데 여기밖에 없다니까. 사장님, 건승하셔요. 여기 오래오래 다녀야겠어. 아유, 감사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만 준다면
저야말로 너무 기쁜 일이죠. 앞으로도 자주 와서 드셔주세요. 아셨죠? 친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길을 터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갚아준 빚의 일부를 친구에게 다시 되갚았답니다. 그래야 저도 친구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해준 게 많아 완전히 대등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죠. 수정 씨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갚았다고 해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러니까 수정이한테 나도 더 잘해야지. 우리가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 아휴,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도 참. 하여튼 비치고도 못 사는 성격 여전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고. 아니야. 우리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 시절로 말이야. 너희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많이 돌고 돌아온 세월만큼 우리 더 잘 지내보도록 하자. 이제 내가 네 옆에서 가족이 돼줄게. 정말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다 아시고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 줬나 보다.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거든.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경혜야.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자. 전 그렇게 어렸을 적 친구를 되찾았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말이죠. 어려서 친구가 좋은 게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저에겐 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렇게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미워했던 친구였고 돌고 돌아 이렇게 내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 있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있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되돌아간다면 사실 주저하게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중년에 늦게나마 다시 친구를 찾은 일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고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점에서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친구와 이 우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응원해 주시고 이 글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